일단 대부분의 반들이 질문이 나왔던 게 956번이요. 왜? 약간 저기 앞에 뭐 다항식이나 인수분해로 가도 마찬가지야. 나머지 정리도 마찬가지였어. fx를 주고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하면은 f3 구하면 답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거꾸로 가는 문제들도 있었잖아. fx에다가 미지수를 넣어놓고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7이다. 하면은 f3은 7. f3 구할 때 거기 미수가 섞여 있고 7을 이용해서 a 찾고 미수 방향이 거꾸로지. 9, 6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예요? 이 유형 자체가 삼각형 모양 결정. 내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숙제로 나왔던, 수업 중에 했던 내용이 삼각형 모양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어? 세 변의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고? 세 변의 길이를 너희들이 구해주세요. 맞죠? 맞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는 세 변의 길이가 나오면 직각삼각형 하면 되는 거고, 세 변 중 두 개가 똑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하면 되는 거고. 근데 956번은 어때? 세 점의 좌표를 다 준 게 아닙니다. 하나를 미수 A, B로 해놨어. 대신에 거꾸로 모양을 줘버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 지난번에 안 풀었지 우리? AB와 BC와 CA가 똑같다 라고 푸시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거리와 거리가 같다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풀라 그랬어? 제곱들끼리 비교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 녀석 앞에 있는 거 구해주면 뭐 나와요? 4제곱에 플러스 2제곱에 BC 가면은 뭐야? A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요. 그 다음에 CA 제곱하면 뭐예요? 다리야. A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연립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앞에 거 두 개 한 번, 뒤에 거 두 개 한 번.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갈게요. 1번 보면은 좌변도 우변도 뭐 가지고 있거든. 좌변도 A제곱 B제곱, 우변도 A제곱 B제곱. 그래서 전개하는 식을 쓸 건데 A제곱과 B제곱은 사라지게 해봅시다. 그럼 뭐 나와요? 4A 플러스 2B 플러스 5. 우변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5. 5가 사라지고 나니까 결국 남는 거는 AB. 그래서 이 녀석 뭐예요? B를 몰아주면 4B. 4A 몰아주면 마이너스 8A. 따라서 양변 4로 나눠주면 B는 마이너스 2A 나온다. 그치?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하자? 요 녀석 식을 써보자. 그때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넣고 바로 전개할게요. 좌변은 얼마? 20. 우변은 일단 앞에 거 전개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녀석 전개해주면 뭐예요? 4A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1. 4A가 사라진다. 그치? 그럼 남는 거 써보자. 우변은 뭐 남아? 5A제곱. 그러면 A에 1창 없으니까 나머지 상수항 넘겨서 15로 가서 A제곱을 구하자. 그럼 A는 얼마예요? 플러스 루트 3이야?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당연히 플러스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요? 2, 4분면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X좌표는 음수 이 자식아. 그래서 B의 좌표까지 구해주면 뭐 나와요? 2루트 3 나올 겁니다. 2배, 마이너스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됐음? 이게 이제 질문이 좀 제일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던 질문이가 뭐가 있었냐면, 자, 974번이 이제 많이들 질문이 나왔는데, 자, 974번 문제는 사실은 이건 되게 쉽죠? 자, 우리 평면 좌표를 이틀에 걸쳐서 수업을 했습니다. 칠판을 두 판을 썼죠? 기억나죠? 세 판이었나 너희 반은? 세 판이다. 원래는 두 판. 처음에 뭐 했어? 기본 공식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공식 설명했죠. 왼쪽에 뭐 있었어? 그렇지. 점과 점 사이 거리. 두 번째 뭐 있었어? 내분점, 외분점. 그 설명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응용형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리에서는 뭐 했어? 거리에서는 거리 두 개가 같다. 뭐로 풀어주세요? 거리의 제곱들끼리 같다. 아까 했던 얘기고 거기서 뻗어나오는 게 하나 더 뭐 있었지?
그렇지. 삼각형의 사심 중에서 외심 물어볼 거야 라고 하면서 4개의 심들 다 설명했죠. 무게중심, 수심, 땡큐. 내심과 외심까지. 그때 이제 그 4개의 그림 심들을 그림 그리는 방법과 좌표 구하는 방법까지 싹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외심, 그게 바로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했고, 그거는 보면 된다, 영상. 알았죠? 그렇게 이제 설명했었고, 끝났고, 그 다음 두 번째, 내분점, 외분점에서 나온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있었어요? 밑에? 무게중심. 그래서 무게중심에서 또 응용되는 유형 하나 더 넘어가면은 각 변을 m대n으로 내분한 점들로 만든 삼각형도 원래 삼각형과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두 번째 판이야. 너희들은 세 판으로 넘어갔는데 두 판은 원래 뭐가 있다? 두 번째 판은 거리의 합의 최소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가 있었고, 세 번째로 차이 최대. 근데 차이 최대는 빼고 생각하면 기본 유형만 가면 거리의 합의 최소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와 파푸스 중선 정리하면 끝나요. 원래는 이렇게야. 이게 두 번째 판인데 방학 때 우리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두 번째 판에 하나 추가시켰지. 차이 최대라고 해서 심화 유형 하나 더 있다고. 마플 시너지에 뭐 있어? 1033번 우리 풀었잖아. 기억나나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 최소와 제곱의 합의 최소와 차이 최대까지 해서 세 가지로 넘어갔었습니다. 자, 차이 최대는 심화 유형 지난번에 자세하게 했으니까 뺄게. 그럼 앞에 있는 두 가지는 결국 뭐 있었어? 거리에 합의 최소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지, 거리에 제곱의 합의 최소가 있었어. 근데 두 개의 풀이는 기본적으로 뭘 따라간다? 얘는 거리,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이기 때문에 식을 풀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뭘로 푼다? 도형, 그림으로 풀어주세요 였고, 얘는 거리라는 거를 뭐 할 거기 때문에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2차식이 되거든. 그래서 식의 풀이를 따라갑니다가 기본 베이스였어. 맞죠? 그리고 거리의 합의 최소나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나 둘 다 임의의 점 P가 있냐, 직선 위에 있는 점 P가 있냐. 얘도 임의의 점 P가 있냐, 직선 위에 있는 점 P가 있냐로 갈라졌었고, 쟤네들은 빼고 여기만 얘기하자면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 오늘 증명해왔냐? 뭘 뭐여야? 증명 4가지 해오라 그랬잖아. 자식아. AP 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 그 다음에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 이거 증명 때문에 이 문제 하려고 하는 거야. 최소. 얘로 물어보든 얘로 물어보든 외워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문제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최소값을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쟤처럼 P의 좌표, P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어. P의 좌표를 물어보든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든 너희들은 무조건 뭐에서 출발? 무조건 P의 좌표를 찾으라 그랬어. 왜? 제곱 더하기 제곱이 최소가 되는 P는 어디다? 중점이다. 제곱과 제곱과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P는 뭐다? A, B, C의 무게중심이다. 외우라고 했지. 그리고 왜에 대한 내용을 오늘 증명해오세요가 숙제였고요. 맞죠? 좀 이따 하자. 그리고 직선에 있는 점P는 뭐다? 그냥 뭐야 이거?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따라가면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맞죠? 지금 너희들이 974번 질문이 인 애들이 다른 반에 좀 있었는데 걔네들 중에 971번과 2번은 풀었는데 4번이 질문인 사람들은 좀 이상하지. 그래서 내가 막 한 번씩 뭐라 하기도 했었는데 왜? 71번 어떤 점 P? X축 위에 있는 점 P. 972번은 Y축 위에 있는 점 P. 914번은 직선 위에 있는 점 P. 셋 다 어느 유형에 속해? 얘잖아. 두 번째 거잖아. 맞죠? 그래서 7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면 돼? 그렇지. 뭐 여기는 지금 나와 있으니까 뭐 이 미지수를 따라가도 좋고 그냥 x, 0으로 잡으세요. 972번은 0,y로 잡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은 최대의 최소를 찾고자 하는 이 식 자체를 뭐 하면 돼? x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2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뭐 26이 나오는데 26은 의미 있네. 어쨌든
이 녀석에 대해서 뭐 해주시면 돼요?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되고 최소가 되도록 하는 x는 얼마야? 축. 그게 b고 그때 최소값은 대입해 주시면 뭐 18인가 나올 거예요. 답은 20인가 그럴 거야. 이렇게 풀잖아. 그럼 974도 똑같이 풀어야 된다고. 이번에는 뭐야? 얘를 뭐 x, y를 잡든 이번에 ab로 주어졌으니까 ab를 살리든 어쨌든 너희들은 이걸 구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x축 위에 있다라고 해서 0으로 잡았잖아. 그러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뭐 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얘가 a, y 좌표 a 플러스 3으로 나와서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야지. 10까지만 쓰고 넘어갈게요.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주면 끝나잖아요. 물론 지금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니까 축만 찾으면 끝나잖아요. 솔직히 알겠죠? 그렇게 풀어달라고. 자, 그러면 얘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간다. A라는 점의 좌표를 x1, y1, B라는 점의 좌표를 x, y2로 해서 증명을 해보자. 자, 그럼 우리는 뭘 구할래요? A P제곱 더하기 B P제곱을 뭐 할래요? 식으로 접근해봐. 뭐 나와야 돼? P가 나와야 된다, 그지? P, x, y를 잡을까? 그럼 A P제곱 더하기 B P제곱 뭐가 나와요?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 맞니? 자, 가주면 뭐 나와? 하나, 둘, 2x제곱에 여기도 마이너스 2x1x 여기도 마이너스 2x2x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x1 더하기 x2 x2 x y도 마찬가지. 그리고 상상 무시.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이 뭐 하도록 하는 거?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 찾으면 어디야? 어디야? 축이죠 뭐. 축 어떻게 구해? 이렇게요. 어머? 둘 다 뭐네? 중점이네 하면 끝나잖아. 알았음? 그럼 3개짜리는? 3개 추가하면 되죠. 그럼 뒤에 뭐 붙는 거야? 이런 거 하나 더 붙는 것 뿐이잖아. 응? 맞죠? 맞죠? 그럼 어떻게 쪼르륵 더해주면은 얘가 3개가 되고 얘는 이 그대로고 여기에 x3 하나가 추가되죠. 여기 3배가 되고 여기 y3 하나 추가되죠. 그때 x는 뭐가 되겠어? 3분의 x 1, 2, 3의 합이지 뭐. 뭐 나왔어? 어머? 무게중심 좌표 공식 나오네 하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내가 이 녀석 증명을 해보라고 한 이유 모든 공식을 우리 증명하고 있지 않잖아. 방학 때 했기 때문에. 그치? 그럼 내가 증명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다 뭐라 그랬어?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녀석들 몇 가지. 평면좌표에서 딱 이거를 2개라고 보면은 4개. 하나라고 보면 딱 3개야. 알았죠? 하나 한 겁니다, 지금. 알았음? 끝. 저런, 몇 번이야? 974 같은 거는 외워서 푸세요 라는 문제 유형에 속하는 거죠. 아셨죠? 다음. 유형 8번 설명 안 해줘도 되냐? 너희 반? 우리 반? 975. 안 해도 되겠어? 975번? 자, 그럼 너희들은 역시 어디로 가보냐면, 아우, 다리야. 진짜 안 해도 돼? 다? 선생님, 저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976 있잖아요. 976? 여기서 시간이 이런 문제에서 네. 시속 8km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2시간이 되면은 아래로 가는 거예요. X 원점을 지나서. 아,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계속 내려가서 원점 지나서 내려가는 거지.
중기 얘기하는 거지, 중기. 맞아요. 내려가는 거죠. 진짜 패스한다? 아, 졸라 불안하네. 다른 반 질문이 막 20개씩 나오는데 우리 반 없어요 하면 이게. 자, 그 다음에 몇 번? 1012번 잠깐만 가볼까? 자, 이것도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사실 질문하면 안 되죠. 왜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P의 좌표 구해주세요. 뭐예요? X의 좌표 더해서 3으로 나누기 5, Y 좌표 더해서 3으로 나누기 4, 5,4. 답은 9 하고 바로 나와야지. 왜? 그거 방금 설명한 거잖아. 알았죠? 그래서 이게 보통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나오긴 한다. 객관식으로도. 근데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지금처럼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흰색 섞어서. 알았죠? 자주 나올 거 잘 봐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서 어디 좀 볼 거냐면 너네 유형 6번 봐봐. 거기 967번 문제 보여요. 보이겠죠? 당연히. 자, 나는 파푸스 정리를 너희들한테 증명해보세요 라고 했지만 나는 딱히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왜? 이 문제 자체가 뭐다? 파푸스 중선 정리의 증명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림 자체를 잘 눈에 익혀두세요. 되게 자주 만날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여기에 개수를 막 이상하게 막 m제곱 하면서 막 이상한 거 들어가는 거를 증명하세요 라는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그래도 똑같아. 이 그림이 힌트야. 여기에 뭐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라고 하거든. 그 점의 좌표를 원점으로 잡아가지고 뭐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하면은 2K, 3K 하면 돼. 알았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미수를 잡아요. 여기 점을 원점으로 잡아서 중선이니까 길이 똑같을 거고 그 요 길이를 이제 CC라고 잡아주면 뭐야? 얘는 C, 0, 얘는 마이너스 C, 0. 선수야. 그리고 여기 지 혼자 돌아다니는 점을 A, B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 저기 보이죠? 뭐 해줘? 너희들이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을 뭐 하는 겁니다? 직접 구해주는 거예요. AB제곱 뭐예요? A 플러스 C의 제곱에 플러스 B제곱. AC제곱은 뭐예요? A 마이너스 C의 제곱에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뭐 나오냐? A제곱 2개, C제곱 2개, B제곱 2개. 2AC와 마이너스 2AC는 서로 사라지니까 결국 남는 건 뭐다? 2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나오거든. 그러나서 우변에 있는 녀석 요거 정리해야지. 그래서 너희들이 보통 증명할 때 뭐 한다? AM제곱 플러스 BM제곱을 구하러 갈 거야. 그때 AM제곱은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올 거고 BM제곱은 뭐야? C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얘를 보니까 이거랑 똑같지. 2배만 해주면. 그래서 얘는 이 녀석의 2배입니다 하고 증명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 녀석은 서술형으로 증명 문제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 너무 쉬워. 알았죠? 오케이? 자, 어쨌든 요거 그림 좀 잘 봐두시고 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패스할게요. 자, 직선 마무리 지우러 가자. 지금 몇 시야? 30분밖에 안 됐어. 자,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가볍게 살짝만 정리하고 가자. 니들 새로 왔고 하니까. 어디까지? 지난번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유형 12번에 관련된 내용까지. 뭐? 수심 보니까. 유형 12까지 했어요. 자, 갑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 한 번 더 정리하는 거니까 가볍게 정신 차리고 네, 한번 보자. 자, 제일 처음에 뭐 나왔었어? 결국 가장 기본적인 내용 뭐 나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뭐 해볼래? 식을 너희들이 한번 구해볼래?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재료 뭐 있었어? 기울기와 뭐가 주어질 때? 한 점이 주어질 때. 맞죠? 그래서 기울기가 만약에 m이다. 한 점이 x1, y1이다. 그러면 직선을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다 준 거니까 바로 직선 만드시면 됩니다. 맞나요? 요 유형에서 외워야 되는 공식은 사실 뭐밖에 없다? 딱 지금 내가 써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공식이 아니야. 알았지? 자, 그래서 뭐다?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결국 기울기와 한 점을 구해줘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항상 기울기와 한 점을 주나요? 숨겨놓기도 하지만 다른 걸 줄 때도 있죠. 어떻게? 두 점의 좌표를 줍니다. 한 점의 좌표를 주고
다른 점의 좌표를 줍니다. 그럼 기울기를 줬어, 안 줬어? 안 준 거다, 그치? 근데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 예. 기울기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뭐예요? 기울기를 구하겠죠.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이증가량. 그래서 보통 공식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외운다, 안 외운다?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니야. 알았죠? 얘는 그냥 이걸 다시 한번 쓴 겁니다. 대신에 기울기를 우리가 구하자라는 의미라서 사실은 여기서 기울기를 구해주면 됩니다 라고만 기억을 해야지.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었냐, 청하나? X절편과 Y절편.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 알았죠? 다 아는 건데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 하잖아, 너네. 그지? 너희들이 수학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다? 예를 들어서 창환이가 도환이한테 설명하듯이, 도환이 네가 도영이한테 설명하듯이 공부를 해야지. 너희들이 혼자 풀 줄 아는 거랑 설명할 줄 아는 수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알겠어? 학생들이 아무리 잘 풀어봐야 선생보다 못하는 이유는 선생은 설명을 할 줄 알기 때문이야. 이해됐음? 문제를 정말 잘 푸는 사람이 선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막히지 않고 직사망조시, 아, 이거 있었고 저거 있었고, 아, 순서 착착착착착착, 이게 머릿속에 정리되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았어? 가끔씩 그런 말 안 들어봤어? 공부 제일 잘하려면 뭐 하면 된다고? 설명하듯이 공부하라고. 그 한때 우리나라에서 수학 교육 되게 유행했던 거 있잖아. 그 U2M. 타브랜드 얘기해도 되나? U2M 왜 한때 잠깐 유행했었어? 거기 모토가 뭐거든? 말하는 수학.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막 그걸로 걸었었잖아, 슬로건으로. 요새는 그건 다 망가졌지만. 어쨌든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다. 자, 근데 내가 이 공식을 너희들이 직접 이 공식을 손으로 쓸 일이 있다, 없다? 없을 거야 라고 했었어. 왜? 사실 X절편, Y절편이 주어지면 A, 0이랑 0, B로 해서 기울기를 찾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직선을 만드는 거나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시간 속도가. Y절편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세우면 돼. 직선을 만들 때는. 그럼 굳이 이 녀석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다? 보고 너네가 X절편, Y절편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 그랬어. 왜? 2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Y는 1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X축이랑 Y축이랑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질문에서 보자마자 뭐가 나오도록? 답은 3하고 나오도록. 왜? X절편이 얼마니까? 2니까. Y절편은 얼마니까? 그렇지. 3 누구냐? 3. 얘가 플러스로 바꾼 상태에서의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X절편이 2, Y절편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찍혀있는 게 자동으로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며 그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얘를 설명하고 싶은 건 사실 쟤가 아니라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항상 직각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뭐 X절편을 가지고 기울기로 밑변으로 Y절편을 가지고 절대값 씌워서 높이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맞죠? 그 넓이는 바로 뭐다? 3이다 라고 계산을 해야 하며 그게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너희들 머릿속에 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알았지? 요? 이거 설명했죠 지난 시간에? 자, 다음 직선을 이제 만들 줄 안다. 그럼 이제 보고 읽을 줄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두 번째로 얘기하고 마친 게 뭐였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우거나 자, 결국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는 거다?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다. 뭐가 부족했네. 그래서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보통은 연립을 해왔었습니다. 앞에 다른 단어에서는. 맞죠? 근데 직선은 연립이다 아니다? 묻지 마. 아니다. 맞죠? 그래서 두 직선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된다? 몇 점에서 만났어? 두 번째 뭐 있어? 독특한 거. 직각으로 만난다. 또는 수직으로 만난다. 정확하게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직각이다. 그럼 세 번째 뭐 있었어요?
네 번째는 만난 점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뭐다? 0개 또는 만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평행. 두 번째는 뭐 하는 거? 아, 맞다. 모든 점, 많은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일치한다.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해서 공식이 뭐 있다 그랬어요. 아이씨. 두 직선이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 두 직선이 뭐로 나왔을 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공부했다 그랬어? 나는 일반형은 안 외웠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지, 서술형 때문에. 내가 공부하던 시절은 서술형이 그렇게 강조되던 시절이 아니었어. 어차피 정시, 수능 모의고사가 대세였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도 단답형이 나왔지 서술형을 내는 학교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뭐가 자신 있었으니까 계산하는 속도가 자신 있었으니까 공식 안 외우고 다 이걸로 바꿔서 푸는 풀이를 택했지만 지금의 너희들의 내신은 우리 때랑 다르게 서술형이 강조되다 보니 얘를 안 쓰고 얘로 바꿔서 풀면은 틀린 풀이는 아니지만 학교 쌤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 얘 일반형 공식 못 외웠나 보네라고 생각해서 감점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점수는 2점인데 이렇게 바꿔 풀면은 1점만 준다던가 그 부분은 빵점으로 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알았죠? 일반형으로 나올 때는 일반형 씁시다. 어쨌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여기서는 뭐다?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된다. 수직이다는 뭐야 이거? 수직이다는 뭐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평행하려면 뭐가? 기울기가 같아지면 되지만 쭉 뻗어나갔을 때 y축과의 교점은 둘이 같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다. y절편이 달라지면 되지만 일치하는 거는 그렇지. 자, 일반형으로 가볼까? 일반형일 때는 뭐랑 뭐가 같다? 아, 다르다. a분의 오케이. x의 개수의 비라고 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나는 일단 a'-분의 a라고 할게요. 절대로 기울기 만들듯이 b분의 a 이게 아니라. 알았죠? x 좌표 뭐래?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가 기울기가 다르니까 다르다. 여기서는 같다. 대신에 뭐는 다르다. 그렇지. y 절편을 만드는 재료인 C 상수항은 여긴 다르다, 여기는 같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우나? 수직이다를 일반형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는 0 외웁시다. 난리 났다, 그죠? 뭐 마이너스 1도 나오고 아까 저것 때문에 1도 나오고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외울 수 있죠? 다시 한번 외울 수 있죠? 그래요. 오늘 숙제 풀 때 잘 고민해서 풀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맞죠? 그리고 유형 12번 간단하게 얘기했냐 안 했냐 내가? 지난 시간에 했냐 안 했냐? 문제를 풀었어요. 아, 풀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진이 뭔지 알겠지? 이 내용을 조금 풀어서 천천히 설명한 것밖에 없어요. 아, 목 아파.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유형 13번부터 할 건데, 자, 오늘 하는 내용 크게 보면 몇 가지? 3가지 정도 된다. 크게 보면 2가지인데 나는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거야. 알았죠? 좀 이따가 아무튼 자세하게 설명합시다. 자, 책에 있는 유형으로는 유형 13번입니다. 자, 유형 13번의 이름 뭐예요? 그래요.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를 조금씩은 풀면서 갈 거거든. 정점을 지난다라는 게 일단 유형 이름으로도 뭐 알면은 좋은데 너희들이 유형 이름 잘 모르니까 나는 뭐라고 하냐면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mx의 예시로 바로 간다. 마이너스 y에 플러스 m에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
거기서 뭐 지금 여기 있는 유형 13번에 있는 문제들처럼 뭐 예시를 봐도 좋지만 이 직선을 만난 다음에 뭐 관계, 수직이다라는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나세요라는 뭐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 평행하세요라는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어. 어쨌든 그 뒤에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든 너희들은 무조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반드시 얘를 미지수 m을 가지고 있는 항과 가지고 있지 않은 항으로 나눠서 무조건 지나는 점 항등식처럼 풀어주세요. 이게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평행을 하든 수직을 하든 뭔가를 찾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1102번이나 1103번 문제를 보면은 뭘 물어보고 있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봤지. 1103번도 보면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P를 가지고 OP의 길이를 물어봤지. 어쨌든 너희들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고 있어? P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라고 합니다.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옵니다. 이 녀석은 학교 시험용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미지수 K, 미지수 M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을 만나면 자동으로 항상 지나는 점은 무조건 찾고 출발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유형 16번으로 넘어가서 거기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자, 일단 잠깐만 거기 들어봐. 뭐 2, 4분면에서 만나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보기 전에 일단 뭘 만났어 너희들은? 두 번째 직선의 생김새가 어때? 미지수 m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자동으로 뭐 하고 시작하자? 무조건 m을 가진 녀석과 m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으로 나눠서 이 녀석은 항상 2,1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입니다 라는 거를 일단 찾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리러 가는 거야. 2, 4분면이니까 여기 좀 키울까? 그리고 이제 혼자 나와 있던 직선 y는 x 플러스 4 이렇게 생겼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주세요? 요 노랑 색깔 내가 구한 녀석을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때 어떻게 그려줘? 2,1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라고 해서 찍어 놓고 거기서 어떻게 출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2, 4분면에서 만나는 범위를 너희들이 찾으러 가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찾아? 일단 이 상황과 이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놓여있는 어떤 직선들은 모든 직선들은 전부 다 2, 4분면에서 만나고 있어요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 해주면 돼? 얘가 마이너스 4,0이니까 얘가 2,1이니까 이때 기울기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두 번째 요 점을 지날 때 이게 뭐야? 0,4지.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기울기를 가지고 비교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내가 찾아줘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무조건 m 아니다. 식을 잘 봐야 돼. 넘겨보고 나니까 x의 개수가 m이네. 기울기는 m인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범위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찾아주러 가면 되겠지. 자, 근데 실제로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서 만난 문제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을 수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예시 문제를 하나 써줄 테니까 요거를 지금 너희들이 풀어봐. 그림을 그려줄게. 자, 여기 사각형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2, 3, 4 맞지?
자, 풀어보세요. 시간은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요 직선을 이 직선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일단 뭐 한다? 지나는 정점 하나 찾을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 m으로 묶어줘요. 맞죠? m으로 묶어가지고 m으로 묶어가지고 x-2에 플러스 y-1은 0으로 찾아요. 그래서 항상 지난 점 몇 콤마 몇이다? 2,1이라는 점을 찾았어. 여기까지는 다 잘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2,1이라는 점을 여기다 쿡 찍어 놓고 거기를 기준으로 뱅글 돌려가다 보면 저 사각형과 만나는 범위 찾아가 보자. 되나? 못 된다. 어떻게 돼? 여기랑 여기. 맞죠? 그 기준으로 그 사이면은 만나죠. 맞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요 점, 몇 콤마 몇이냐? 4콤마이냐? 4,2를 지날 때의 직선과 요 점이 1,2죠? 1,2를 지날 때의 직선이라고 해서 찾아요. 찾아보면은 기울기가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과 여기서 기울기는 얼마냐? 2분의 1이 나오거든.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 뭐냐면 이거야.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오답이 뭐냐면 이거야. 둘 다 틀렸어요. 얘는 왜 틀렸어? 두 가지 이유에서 다 틀렸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아까 뭐 조심하라 그랬어? 기울기가 m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y는의 형태로 고쳐서, 즉 이항을 시켜서 만들어지는 x의 계수 얼마야? 마이너스 m이잖아. 그럼 기울기랑 비교해야 되는 대상은 m이 아니라 마이너스 m이어야 되는데 m으로 쓴 게 일단 틀렸어. 얘는. 맞아요? 그게 얘야. 마이너스 m으로 쓴 거. 근데 얘도 틀렸어. 왜? 부호가 문제가 아니라 대소. 그거야. 방금 네가 말한 거. 사이 범위가 아니지. 얘들아. 기울기의 대소 비교는 항상 지난 점 여기 찍혀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어디를? 오른쪽 편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찾은 이거는 아예 틀렸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 사이 범위입니다 라는 거는 지금 너희가 이쪽을 봐서 사이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본 거냐면 얘보다는 커지고 얘보다는 작다? 여기를 구한 거야 지금. 즉 안 만나는 범위를 구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는 어디를 봐야 돼? 오른쪽을 봐. 오른쪽을 봤을 때 얘랑 만나도록 하는 기울기의 대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로 가져야죠. 오케이? 그리고 더 올라가다가 어디? 2분의 1이 되는 순간보다 뭐 할 때? 더 클 때 만나잖아. 그래서 아까 차원이 네가 말한 대로 답은 뭐다? 바깥 범위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답은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다? 마이너스 m인데 그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는 뭔데? 마이너스 m인데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한 번 더 쓸게요. 답은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m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m이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또는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얘가 답이에요. 두 가지 함정이 들어오니까 잘 구분해서 풀어야 돼. 일단 기울기를 무조건 m으로 쓰는 이상한 만행을 저지르지 마세요. 알았죠? 두 번째, 기울기의 대소 비교는 항상 지난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을 보면서 위아래, 사이 범위, 바깥 범위, 위아래, 크다 작다로 풀어주는 거야. 알았죠?
그거를 책에도 있냐? 당연히 있어요. 몇 번? 1114번. 근데 얘는 대놓고 바깥으로 해놨지.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풀 거야, 바깥으로. 왜? 문제에서 바깥으로 해놨으니까. 근데 너희들이 고민을 하고 바깥으로 하니? 아니. 너희들은 그냥 A, B만 자꾸 답을 낼 거야. 그래서 일부러 다른 문제 한번 줘본 거예요. 알았죠? 조심합시다. 이거 정말 많이들 틀리는 문제예요. 문제 좀, 문제 좀 잘 써두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 유형 14-15로 갈 건데 이거 지워도 되냐? 안 써도 되냐? 혹시 지금 써야 된다. 손. 시간 줄게. 괜찮아? 지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디 가지? 여기까지 갈까? 자, 근데 지금 내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먼저 설명했죠. 근데 다시 한번 책 문제 한번 칠판 봐봐. 어떤 문제를 잠깐 다시 한번 보고 올 거냐면 1102번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녀석 미수 K라는 직선을 만났다. 그럼 뭐 2, 4분면에서 만나든 사각형과 만나든 지금처럼 항상 지나는 점을 대놓고 물어보든 1103번처럼 P의 좌표를 구해서 OP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든 어쨌든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뭘 하고 시작해야 된다? 무조건 K로 묶어서 뭘 찾자? 항상 지난 점을 찾자. 1103번으로 바꿀게. 그래서 풀어보면은 x-y-2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 결국 K에 대한 항등식처럼 K에 묶여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뭐 되는 거? 그래서 너희들은 x-y-2는 0이라는 것과 두 번째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라는 것을 찾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둘이 뭐예요? 더하는 방식으로 뭘 할 거야? 연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y를 찾아주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y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 그럼 x는 뭐 나올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맞나요? 그게 뭐다?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될 거야. 맞지? 자, 여기서 내가 이걸 왜 풀었냐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유형이 바로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대요. 그런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서 처음에 두 가지 직선을 줍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두 번째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줄 거야. 그럼 너희들한테 이걸 그냥 먼저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전부 다 뭐 하냐면 두 직선을 연립해요. 교점을 찾아요. 그걸 구했는데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너희들은 뭐 하냐면 y는 기울기 몰라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 맞기는 맞아 아니면 틀렸어? 맞기는 맞아요. 근데 뭘 했어? 연립을 했지. 지금 교점을 물어봤니? 지나는 직선만 구하면 되는데 물어봤니? 아니잖아. 쓸데없는 연산, 연립이라는 걸 했어. 아까도 내가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연립이라는 연산은 좋다 싫다? 고등부에서는 연립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에도 얘기했지만 틀린 풀이는 아니야. 도형의 방정식은 풀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랬지 좀 돌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풀이 나옵니다. 대신에 내가 권장하는 풀이는 항상 있다 그랬어. 왜? 결국 너희들이 도형의 방정식이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거든? 시간 부족이거든. 못 푸는 것도 못 푸는 거지만 시간 부족으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빨리 푸는 풀이를 문제들마다 유형들마다 좀 사실은 습득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 중에 요 유형이 들어가는 거야. 뭐 교점을 구해서 직선을 구해도 되기는 하지만 물어보는 게 그냥 직선을 구하고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뭔가를 많이 활용을 할 거거든. 그래서 빨리 직선을 구해야 돼요. 알았음? 그래서 요 녀석을 다시 한번 보자. 이게 뭔데? 노랑 색깔이 뭐야? 직선이라며. 맞지? 그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았어. 거꾸로 해석을 해보자. 자, 보라 색깔 해봐. 보라 색깔. 이 점이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뭐야? 이 두 개를 뭐 해서 얻은 거야? 연립. 자, 근데 얘가 뭐야? 직선이에요. 결국 직선이잖아. 얘도 뭐야? 직선이죠. 연립을 해서 얻은 점이야. 무슨 점이야? 교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노란 색깔 직선을 구하는 게 바로 앞 유형에서 나오는 공식을 거꾸로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뭐 하면 된다고? 한 직선이 나와 다른 직선이 나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한 직선의 방정식을 는영을 떼고 쓰세요.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는영을 떼고 쓰세요. 둘이 뭐 했어? 더하기는 더했지. 더하기는 더할 건데 한 군데다 뭐 붙였어? K를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가시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연립이라는 불편한 연산을 하지 말고 한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쓰세요. 다른 직선의 방정식도 그냥 쓰세요. 는영만 떼주세요, 둘 다. 그리고 둘 중 한 군데다가 뭘 붙여? K라는 값을 붙입니다. 어디다 붙일래? 아무데나 붙여도 됩니다. 근데 내가 방학 때 했던 얘기 기억나나 모르겠다. 사실은 K를 붙여도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문제가 한 유형이 있어. 마플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로 들어가면 저 K를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 의미가 살짝 달라지거든. 그거는 다음 시간이래. 내신 대비 할 때 갈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아무 때나 붙여도 됩니다. 개수가 좀 심플한 데 붙이는 게 낫겠지. 예를 들어서 Y항이 없거나 개수가 뭐 1, 1, 2처럼 되게 심플하거나 저기는 막 3, 5, 7인데 그래서 좀 심플한 데다 K를 붙이고 는영을 붙여주면 이게 바로 직선을 만든 겁니다. 그럼 미수 몇 개 남았겠어? K 하나 남았잖아. 그럼 K 하나 남았어. 미지수 하나 너희들 제공하니 새로운 점을 더 주면서 대입해서 K 구하라고 하겠죠. 그게 바로 몇 번에 있냐면 1108번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요. 그래서 이런 문제 만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야 된다? 교점을 지난다를 보고 연립하는 게 아니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보면서 뭐 한다? 한 직선의 방정식 그냥 써주시고요.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써주시고요. 그리고 둘 중 한 군데다 K를 붙여주세요. 어디다 붙이든지는 너희들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는영을 쓰면 이제 노란색 부분은 다 해석을 한 거야. 그럼 이제 미수 너 하나 남았어. K 하나 남았으니까 뭐 하면 돼? 얘를 대입을 하라는 얘기죠. 알았죠? 그래서 K는 5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럼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하면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진지 씨 알겠어요? 서울 씨 알겠어요? 예. 요 공식은 어떻게 사용을 해주느냐. 이거 쓴다 그래서 엄청 빠른 건 아닙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뭘 위한 풀이다? 서술형을 위한 풀이기는 해요. 사실 이 정도로 나오면은 연립을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얘들아. 그지? 교점 구한 게 더. 대신 굳이 이걸 쓰라는 이유는 뭐다? 서술형 때문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원방 때문인 것도 있어요. 원의 방정식. 알았음?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한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풀면 답점수만 줄 거예요, 아마. 이걸 안 쓰면. 답점수 1점 또는 2점만 얻을 겁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K라는 값을 미리 쓰고 시작한 거라서. 공식을 쓴 건 아니잖아. 알겠냐? 자, 간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아이씨, 2개 남았습니다. 와, 시간이 간당간당하네. 넘어가도 되죠? 자, 이번에는 뭐 하러 갈 거냐면 내가 웬만한 공식들은 증명을 해주지만 직선에서 증명을 하지 않는 유일한 녀석 딱 하나. 뭐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궁금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봐. 응? 사이의 거리. 궁금한 사람들이 인터넷 찾아봐. 개똥 같을 거예요. 증명을 하는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찬가지로 이위와 같이 연산하면이라고 중략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걸 다 풀었으면은 칠판 한 판 다 써야 배웠어요. 물론 글씨 좀 크게 했을 때. 오케이?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서술에서 못 물어봐요. 그래서 얘는 보통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활용형으로 많이 꼬우지. 그리고 고2가 되고 고3이 됐을 때 너희들을 괴롭히는 공식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얘가 바로. 알았죠? 그 산술기하 평균이랑 함께 수학하에서 나오는. 어쨌든 그래서 이 녀석은 나도 생략합니다. 외웁시다. 알았죠? 여기 한 점 x1, y1.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 a, 배고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무슨 거리?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수직거리, 연직거리. 어쨌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맞죠? 그때 D 공식 다들 외우고 있나? 도하나? 자, 공식 어떻게 돼? D. 까먹었나? 우걱? 진이 혹시 기억하니? 승호? 아니야. 현수? 그게 다야? 대입도 들어가긴 해요. 창원이 기억나니? 조금 외워서는 뭐야? 이쪽만 들어. 그거 현수랑 똑같은 거네? 헷갈리는 그래요. 거가 더 하는 거. 그래요. 좋은 건 나왔네. 분수꼴입니다. 분모는 뭐예요? 루트 안에 x의 개수 제곱하고 기억나지? y의 개수 제곱해서 더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워서 분모로 사용합니다. 분자에 뭐 하는 거야? 저 녀석의 값을 대입을 해줘요. 근데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 당연히 0 나오겠지. 근데 직선에 있지 않은 점이니까 당연히 어떤 상수 값이 나올 거라고. 그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웁니다까지.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알았음? 그래서 요 녀석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냐면 너희들이 풀어봐요. 1121번입니다. 아, 아파. 21번입니다. 하나만 풀어봐요. 자, 1121번 지금 풀어보세요. 보자. 그림과 같이 원점과 A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Q라고 할 때 PQ 사이의 거리를 찾아주세요. 자, 얘들아. 어느 한 직선에 대해서 똑같이 수선이 그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빨간색 두 직선 또는 선분은 뭐하니? 평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PQ 사이의 거리, 얘는 굳이 PQ를 구할 필요 있니 없니? 없죠. 빨간색 직선을 구해요. 수직을 이용해서 살려줘도 됩니다. 요 빨간색 직선도 구해요. 수직을 살려서 구해주면 됩니다. 얘는 2,0 지날 때, 얘는 0,0 지날 때. 그럼 직선을 구해서 연립하고 P 찾고, 직선을 구해서 연립하고 Q 찾아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가면 돼, 안 돼?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럼 PQ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빨리 찾는 거니? 직선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를 찾으면 둘이 뭐 하겠니? 똑같겠지. 왜? 쟤가 무슨 사각형이거든? 직사각형 아니냐? 맞죠? 그러면 A래. 요 직선만 찾자. 자, 요 원래 주어져 있는 이 노란 거지, 지금. 노란 녀석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맞나요? 그럼 빨간색 녀석 기울기 얼마겠어요? 3분의 4겠죠? 맞나요? 그래서 Y는 뭐로 가요? 3분의 4로 가요. 맞죠? X로 가면 끝납니다. 왜? 0,0 지나니까.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나왔어? 4x 마이너스 3y는 0 나왔습니다. 됐니?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구하자고? 그렇지. 2,0이라는 A라는 점까지 거리를 구하러 갑시다. 거리 D. 어떻게 나와요?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루트 씌워주고 2,0을 대입. 뭐 나와요? 8. 절대값 뭐 굳이 필요 없지만 씌워주고. 그럼 뭐 나와요? 5분의 8 나오네요. 답은 몇 번? 3번. 끝. 이렇게 찾아야지. 됐지? 통이 됐어요?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원래 좀 내가 더 풀어줬으면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몇 개 있어. 여기 유형 18번도 그렇고 유형 19번도 사실은 내가 좀 풀어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일단은 생략하고 숙제로 갈게요. 알았죠?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라. 방금 저것처럼 PQ를 물어본다 그래서 진짜 PQ를 찾을 필요는 없지. PQ를 이용하는 뭔가 PQ랑 똑같은 뭔가 다른 걸 구하러 가도 되겠지.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풀어봐요. 자, 어쨌든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요 녀석에 대한 활용형 문제입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활용형 문제는 몇 가지 유형이 있냐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해요. 방학 때도 그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활용형 문제는 뭐 있게?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있어요. 무슨 삼각형? 꼭지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 그 유형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저기 유형 23번에 있거든요.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 슉슉슉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때 B와 C든 뭐 A와 C든 뭐든 어쨌든 두 점을 잡아.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려요. 그게 바로 뭐다? 밑변으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럼 높이는 뭐로 잡아야 돼? 그 녀석과 수직인 선분으로 잡아야 되겠지? 맞죠? 저 빨간색 길이 어떻게 구할래? 밑변을 잡는 데 썼던 그 두 점을 가지고 두 점을 지나는 뭘 구해? 직선을 구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로 사용을 하러 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 풀이에요. 굉장히 귀찮죠? 하지만 이렇게 푸셔야 서술형이 만점입니다. 다른 공식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중학교 때 방식도 있어요. 어떻게?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x좌표 제일 작은 거, x좌표 제일 큰 거, y좌표 제일 큰 거, y좌표 제일 작은 거 해서 세 넓이를 빼는 것도 있지. 이것도 되지. 이것도 생각보다 안 느려. 이것도 되게 빨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하나 더 나오지. 뭐 나와요? 신발끈. 혹시 아는 사람들은 신발끈 쓰시면 되고 모르는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니까 저 풀이를 써주시고요. 신발끈 아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신발끈 쓰지 말고 저 풀이를 써주세요. 알았죠? 왜? 자꾸 안 쓰고 신발끈으로 풀게 되면 숙제는 빠르지. 근데 이게 기억나 안 나? 안 나. 알았죠? 반드시 써주시고요.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이건 아니고 이거야. 응?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보아나 기억나나? 우리 반에서는 했었는데 니네 반에서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있다 없다? 도한씨? 자네요. 없었어요. 맞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려줬어요. 오늘 다시 할 거야. 자, 일단 너네가 1135번을 푼다. 왜 이렇게 안 넘어가? 35번을 푼다.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함수 풀어봐. 10초. 빨리 풀어봐. 얼마예요? 답은 1번입니다. 그죠? 자, 원래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라고 해? 창원아, 제발 부탁이니까 암산 좀 하지 마라, 너.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가 구한 5는 이 자식아. 이게 5야. y 절편끼리 뺀 거. 이것도 5도 아니고. 이상한 걸 구한 거고. 자, 간다. 다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한다? 어떤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든 길이는 뭐하다? 동일하다. 심지어 반대편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뭘로 하든 길이는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두 직선 중에 점의 좌표, 아무 점이나 점의 좌표를 구하기 쉬운 직선 뭐 있어?
몇 콤마 몇? 희한하죠? 희한하죠? 왜 이렇게 4,3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0,0 하면 안 되냐? 아니, 다른 만도 그랬어. 거의 다 4,3. 할게요. 됐죠? 자, 0,0이라는 점을 지나는 노란색 직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거리를 구할 거예요?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맞나요? 예. 그러면 이걸 구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루트 씌워서 분해, 5분의 00 집어넣어주면 뭐 나와요?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자,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공식이 원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저게 모범 답안입니다. 저거 잘 기억하세요.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공식은 없어. 그럼 어떻게 구한다? 어느 공식에 대한 활용 문제인지를 잘 기억을 해봐. 결국 너희들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그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아무거나 랜덤하게 어디를 잡든 상관없으니까 뭐 하세요? 만약에 이 직선의 좌표를 구하기 쉬우면 이 직선으로 가도 돼. 이 직선의 좌표를 구하는 게 쉬우면 이 직선으로 가도 되고, 점의 좌표를 구한 직선 말고 다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나는 다른 풀이를 하나 더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볼까?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볼게. 이거 써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쓰세요. 내가 방금 말했던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 있다 없다? 없지만 공식처럼 쓸 수 있다. 그 공식처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쓰면서 따라오세요. 알았죠? 천천히 갈 거니까 천천히 쓰면서 따라봐. 일단 평행한 거는 분명하다. 그러면 누구랑 누가 똑같을 거야, 이 직선은? 얘랑. A랑 그렇지? B가 똑같을 거고 C 부분만 달라져 있을 거니까 나는 일단 D로 써볼게.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쉬워서 구한다고 치자.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내가 예를 들어서 x1, y1으로 해볼게. 그럼 이제 우리는 답을 뭐라고 쓰니? D를 뭐라고 구하니? 어떻게 구하니? D는. 일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뭐 하겠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분자 뭐예요? x1과 y1을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대입합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뭐야 이거? by1 뭐? ED랑 ED가 헷갈린다고? 뭐라고 할까 그럼? H? 그래, H? T? 일단 H라고 하자. 그래서 BY1에 플러스 D라고 해서 절대값으로 갑니다. 맞나요? 자, 이게 답이야. 그런데 내가 뭐 한다 그랬어? 약간 공식처럼 접근해보자라고 했지. 잘 봐. 사실 이 x1, y1 어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럼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0인 거 알지? ax1 더하기 by1이 뭐야? 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그럼 뭐 나와? 그래서 이렇게 외워버리셔도 됩니다. 오늘 빨간 분필 4번째 부러뜨렸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평행한 두 직선이기 때문에 항상 x와 y의 개수는 똑같을 거야. 물론 장난치는 문제도 있어. 여기는 x, y, 여기는 2x, 2y. 그때는 똑같이 맞추세요. 알았죠? 1로 맞추든 1로 맞추든. 알았죠? 똑같이 맞춘 다음에 둘 중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을 쓴 다음에 분자는 뭐 써버려? 상수항끼리 뺑불러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아까 저 문제 보자마자 사실은 답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딱 보자마자 점의 좌표 빵, 콤마 빵을 구하는 게 아니라 x계수, y계수 제곱을 바로 들어가요. 분자 둘이 빼서 5. 답은 1 하고 나와야 돼, 이게. 알았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공식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았나요? 저기 마플 시너지 봐봐. 여기도 잘 나와 있지. 뭐라고? 거기 유형 20번에 그 노란 색깔 형광펜 표시 보이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보여? 동그라미 1번 보여? 걔는 마치 뭐처럼 표준일 때만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여놨는데 사실 일반형에서도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조심할 거는 뭐다? 아까도 말했지만 홀수 짝수 때문에 여기 AB랑 여기 AB가 사실은 원래는 똑같아. 1, 1, 2, 2. 오케이? 1, 1, 1, 1. 근데 얘가 2분의 3인 거야. 그래서 두 배를 해서 2, 2, 3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서 얘는 2, 2 해놓고 얘는 1, 1로 맞춰놓는 경우 거기서만 안 낚이면 돼요. 그때는 얘도 두 배를 해서 상수함끼리 빼야 된다. 알았죠? 뭐 그렇게까지 나온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불안해서 하는 말이에요. 알았죠? 진희 씨 알겠죠? 승우 씨 알겠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뭐가 있다? 공식처럼 사용할 수는 있다. 알았지? 됐죠? 어휴, 자. 아니요, 유형 22번 하나 남았어요. 아파. 자, 이거 지워도 됨? 자,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뭐 남았냐면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뭐 남았게? 아니, 강의 능선 아닌데. 그거는 한 유형일 뿐. 뭐 남았어? 오, 그렇지. 도환이 네가 말한 거 뭐라고? 자취의 방정식이야. 자취의 방정식의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나서는 사실 어렵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애들이 많아져. 실제로 내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대부분이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왔거나 나랑 공부하다가 다른 학원으로 간 애들이 대부분 다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취의 방정식 정리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줘. 자취의 방정식이 예전에 공부하던 엄청 옛날이야. 내가 고등학생 시절 그때의 시절에는 자취의 방정식이 한 단원으로 묶여 있었다고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었어. 이렇게 푸세요라는 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정리를 안 해놔요. 평면 좌표에도 마플은 없었는데 평면 좌표에도 쬐끔 남겨놓고 쌤에 보면 마지막 유형이 자취가 있어. 평면 좌표에도 쬐끔, 직선에도 쬐끔, 원에도 쬐끔, 이동에도 쬐끔 이렇게 좀 많이 흩뿌려 놓거든. 그러다 보니까 학원쌤들이, 학교쌤들이 대부분이 정리를 안 해줍니다. 그냥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고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내가 실제로 학원가 저기 평촌이나 뭐 이런 데서 근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동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인권반을 맡아보잖아. 걔들한테 풀어 하면 못 푸는 애들은 없어. 근데 풀이를 보면 이 문제의 풀이와 저 문제의 풀이가 제각각으로 다 달라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취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심화 문제를 만났을 때 애들이 거지같이 풀어. 못 풀어. 사익 최상권 만들고. 그래서 정리를 나는 항상 해주는 거거든요. 알았죠? 너희들도 각 단원마다 흩어져 있는 자취를 지금 한데 모아서 지금 이걸로 원큐에 끝내두세요. 알았죠? 자, 자취의 방정식에서 말하는 자취는 말 그대로 자취, 발자취 하면서 흔적. 뭐 어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냐면 크게 보면은 조건식이 주어지는 경우와 두 번째는 움직이는 점이 주어지는 경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직관. 자취에서만 좀 쓰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풀어도 됨. 그림에 대한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녀석의 비중이 굉장히 적었어. 다 얘 아니면 얘로 풀었는데 얘가 좀 난이도가 높거든. 심화 유형에 속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요즘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얘를 이용하는 문제가 안 나오면서 뭐로 바뀌냐면 얘가 특수한 상황으로 가 있거나 얘가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 있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얘가 심화 문제로 나오면 애들이 못 풀더라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자, 가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또 나뉘어요. 거기서 이제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있고, 유형이 22번의 이름인 각의 이등분선이 있고, 참고로 각의 이등분선은 각의 이등분 직선을 구하자지, 삼각형에서 등장하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오징어 우리 창원이가 아니에요. 알았죠? 이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아폴로니오스의 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고 얘는 원방. 자, 그때 기본적인 유형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일단 문제의 생김새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니? 여긴 없어. 자취가 마플에선 자취를 감췄어. 미안.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기억나? 잘 안 나? 뭔가 한글로든 뭐든 줍니다. 무엇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P가 그리는 도형을 구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만족하세요라는 식을 대놓고 주는 거, 이게 조건식이고, 그걸 대놓고 주는 거를 기본형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자취 문제 어떻게 푸는 게 기본 풀이다? 마지막을 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린다, 어떤 자취를 남기는 점이 있을 거야. 그 점이 항상 미지수로 x, y로 잡아달라고 했어, 내가. 자취를 그리는 점을. 그러면서 여기 만족하세요 라고 하는 게 한글로 2대3 내분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ABC의 무게중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좀 수식 비슷하게 AP는 ECP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그 녀석을 너희들은 뭐 해주세요? P에 대한 식을 X와 Y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면 답입니다. 그냥 끝. 이거야.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풀게. 예시 문제를 간단하게만 보여주면 A라는 점을 줘. B라는 점을 줘요. 이거랑 2,3으로 줘요. 그래놓고 나서 A와 B로 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 P의 자취 또는 점 P가 그리는 도형, 이런 식으로 보통 준다고. 오케이? 이거 아마 너희 이번 시험에 수업이래. 숙제에 있을 거야. 알았죠? 어느 단원에 가보면 있냐, 어느 유형에 가보면 있냐면 수직이 등분선이 있어요. 직선 단원에. 그래서 이건 수직이 등분선을 구해도 돼. 근데 그거는 그림으로 해석한 풀이고. 그냥 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자취 문제입니다. 맞죠? 그럼 자취를 그린 점을 뭐로 잡아주셈? x, y로 잡아주셈. 지금부터 풀이야. x, y를 잡는 것부터. 그러고 나서 만족해야만 하는 조건 있니? 네. 거리가 같다. 그럼 뭐야? AP는 BP. 거리끼리 같다라고 할 때는 제곱끼리 같다라고 하라 그랬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XY에 대한 식으로.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럼 이게 답이에요. 물론, 정리까지만 하면. 그럼 어떻게 정리? 양변을 전개해보면, y제곱, x제곱, y제곱, x제곱 사라지고, 남는 거. 더 하나? 집중할까? 얘 뭐 나와요?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보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 그죠? 9 누구야, 방금? 너구나. 그래서 조용해. 그래서 한쪽을 몰아주면 뭐 나와요?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누면 답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게 자취의 기본 문제야. 별거 아니죠? 요 말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취를 그린 점을 미지수로 잡아서 만족하고자 하는 식을 그 미지수로 바꿔주면 됨. 그래서 이걸 답으로 바로 쓰기 위해서 도형의 AB를 가지고 표현을 하니 XY를 표현하잖아.
그래서 얘를 XY로 잡으라고 하는 거야. 문제에서 AB라고 주더라도 너희들은 XY로 바꿔주세요. 알았죠? 알았죠? 자, 이게 가장 기본 풀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이면 응용도 있나? 네. 직선의 방정식에서 유형 22번, 왜 안 넘어가? 유형 22번이 바로 자취의 방정식의 응용 유형이에요. 나도 여기 써놨죠?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두 개일 때. 맞죠? 자취라는 단어 보여 안 보여? 그린다라고 하는 도형 보여 단어 보여 안 보여? 그게 문제예요. 자, 가요. 각의 이등분선이랑 내가 아폴로니스 원을 두 개를 꼬리 냈어. 두 개를 따로 빼놨잖아. 왜 따로 빼뒀냐면 각의 이등분선을 빼놓은 이유. 첫 번째, 문제에는 자취란 말이 있다 없다? 지금처럼 없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풀 때는 자취에 대한 말로 풀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아폴로니우스 원은요, 전혀 반대예요. 문제에는 자취라는 말을 반드시 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자취로 푸는 게 아니라 공식처럼 외워서 응용해서 푸셔야 돼요. 왜? 활용을 많이 할 거거든. 그리고 자취가 오래 걸려 원래. 알았죠? 얘는 풀 방법이 없어서 자취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요 각의 등분선은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풀이는 어떻게 하는 건데? 자,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이야. 두 직선을 줘요. 두 직선 블라블라 줘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래요.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는 등장을 하거든. 그럼 너희들이 풀이는 어떻게 하냐? 이 문제 풀면서 바로 갈게.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떤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 녀석을 뭐해? 이등분하는 직선을 뿅 구해봐. 이 얘기잖아. 맞죠? 물론 처음에 주어져 있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여기가 이루는 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그 녀석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자, 어찌됐건 빨간색으로 풀든 파란색으로 풀든 너희들의 접근 방식은 뭐다? 결국 이 빨간 색깔 직선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런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점들이 뭘 만족하는데? 각이 이등분되는 원래 주어져 있던 직선으로부터 수직 거리를 구해보면 왜요? ASA인가 RHA인가 닮음일 겁니다. 아니, 합동일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같아져야 돼. 다시 한번. 어떤 점들이 모여있다고? 이등분되는 두 개의 직선으로부터 뭐가 같다? 거리가 같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서 푼다?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라고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잘 정리해가세요. 근데 이걸 안다고 해서 이 문제 답이 잘 나올까? 아니, 원래는 내가 한번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풀이를 지우지 말고 여기까지 해서는 풀어서 와보세요. 알았죠? 그 이후에 답은 못 구하더라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유형 설명. 알았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조금 어려워요. 내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직선이라는 단어는 크게 보면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돼. 첫 번째, 가방 조용히 싸면서 들어도 돼. 첫 번째는 뭐다? 직선 구하자. 두 번째는 뭐다?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세 번째는 뭐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네 번째는 뭐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근데 사실은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유형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보통 하나로 설명하시는 쌤들도 많은데 일단 나는 빼놨어.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다? 아니네. 이렇게 나눠야 되네. 맞아. 두 개를 같이 가야 돼. 정점을 지나는 직선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기랑 같은 유형이야. 그 네 번째가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알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하나가 뭐? 자취. 알았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자취는 직선에 넣는 게 아니라 따로 빼놔야 돼. 아예. 도형의 방정식에 있는 그냥 하나의 유형이라고, 하나의 단원이라고 따로 빼놔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잘 알고 있으면 너희들이 모든 직선이나 원이나에서 나오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심화 유형, 요게 이제 좀 많이 거슬리긴 할 거야. 아마 마플에 한 개 정도는 있을 텐데 그거 풀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는 살짝 속도를 내서 수업했죠. 평면 좌표도 막 요약 정리하듯이 들어가고 문제 왁 풀고, 직선도 이틀로 나누긴 했지만 유형 설명 왁 하고 문제 왁 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거든. 다음 시간부터 나가는 뭐 직선의 후반부나 원방부터는 좀 천천히 나갈 거니까 혹시 모르는 유형이나 개념이 있으면 잘 정리하시고요. 직선도 또한 잘 정리하세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잘 가요. 정각 아니다. 2분 남았다.